우리가 여지껏 도면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도면을 그린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걸 출력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화면으로 내가 도면을 그렸잖아요. 도면 전체는 보지만 도면 세세한 건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봐줘야 돼요. 검도는 꼭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못 보는 걸 그 사람들이 봅니다. 또 하나, 내가 검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출력을 해서 보세요. 그러면 틀린 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항상 도면은 출력해 놓고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틀린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출력하는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플롯. 명령어 하나예요. 물론 이거 말고 명령어가 또 있기는 해요. 여기 밑으로 보면 이만큼 있어요. 일단 플롯. 자, 명령어를 쓰셔도 좋고 화면 상단에 여기 프린터 그림 있죠. 프린터 쓰셔도 되고 혹은 프린트를 누르시면 맨 위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셔도 돼요. 자, 플롯을 실행해 봅니다. 자, 플롯 명령을 실행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먼저 바로 여기 헬프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가려집니다. 화살표가 바뀝니다.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화면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플롯 스타일 테이블 또는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이요. 드로잉 오리엔테이션부터 보면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 출력입니다. 요 세로 방향 출력이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 출력입니다. 이해되시죠? 도면 가로 방향 출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도면의 방향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플롯 스타일 테이블 기본 넌이나 혹은 AutoCAD.ctb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ctb가 뭐냐면 칼라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건 크게 ACAD.ctb 그 다음 모노크롬 ctb 두 개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근데 메인으로 쓰는 건 누구냐? 모노크롬 ctb입니다. 모노가 숫자예요. 하나란 뜻입니다. 1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스테레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테레오, 트리오 들어보셨나요? 이거 다 숫자예요. 모노가 하나, 그 다음 스테레오 둘, 그 다음 트리오 셋, 그 다음에 쿼드 넷, 펜타 다섯. 숫자입니다. 숫자. 크롬은 색톤이에요. 색톤이란 뜻입니다. 톤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걸 번역하면 하나 색톤이잖아요. 의역하면 단색이란 뜻이 됩니다. 단색으로 출력하기 란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검정색으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건 모노크롬을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간혹 가다가 도면을 못 보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정말로 계세요. 도면을 못 봅니다. 그분들은 어깨 너머로 도면을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한테 일을 주는 입장이라 이제 도면을 출력해 달라 그러는데 모노크롬으로 출력하면 그분은 도면을 못 읽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칼라로 출력해 주세요. 꼭 그렇게 요구하세요. 칼라로 출력해 주세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도면을 출력하려고 그랬더니 칼라로 출력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흑백으로 출력하냐고. 칼라로 출력해야 도면을 읽을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도면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부 못한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왜냐면 칼라로 나오면 색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곽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이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칼라로 출력할 때는 ACAD CTB를 출력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칼라 출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건 모노크롬 CTB입니다.
자, 모노크롬 CTB를 맞추시고 얘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에디트, 그 오른편에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에디트 버튼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요. 빨강색이 검정색으로, 노란색이 검정색으로, 초록색이 검정색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모노크롬이잖아요. 하나예요. 색상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거 다 알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딱 하나만 건드시면 돼요. 얘요. 얘요. 색상별 성굵기입니다. 자, 빨강색. 빨강색이 어디 들어가죠? 치수선, 지시선, 그 다음에 중심선. 얘네들은 다 어디예요? 가는 선이죠. 그러니까 성굵기를 얼마로 주면 돼요? 0.1mm요. 자,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단면선이죠. 굵은 선입니다. 0.3mm요. 자, 초록색은요. 보통 마감선에 쓴다 그랬죠. 그죠? 실무에서는 마감선으로 안 써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초록색을 마감선으로 쓰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가구나 문자 등에 씁니다. 약간 중간 굵기 선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가는 선 썼습니다. 자, 가는 선. 제가 전부 다 나머지 다 가는 선 썼고, 그 다음에 하얀색. 하얀색은 인면선이죠. 그러니까 0.2mm.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0.1mm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이브. 여기 나와 있는 세이브를 하게 되면 요 칼라 테이블을 내가 저장할 수 있어요. 요 칼라 테이블을 내가 별도로 저장합니다. 세이브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칼라 테이블을 별도로 저장하는데 여기가 기본 저장 위치입니다. 여기가 기본 저장 위치고,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별도로 저장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러면 칼라 테이블을 별도로 저장해야 될까요? 왜 칼라 테이블을 별도로 저장해야만 하나요? 우리가 보통 도면을, 그러니까 설계 작업을 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는 A3로 작업을 해요. A3로 그냥 출력해서 줘요. 근데 납품할 때는요, A2요. 이해되시나요? 납품할 때는 A2로 납품해요. 근데 A3는 일반 프린터로 돼요. 복사기로 돼요. 근데 A2는 어떤가요? 플로터 써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인쇄소 가야 돼요. 인쇄소 가가지고 내가 일일이 앉아서 이건 빨간, 얘는 0.1mm, 얘는 0.2mm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칼라 테이블만 주면 돼요. 이거 칼라 테이블 여기다 저장해 놨으니까 요거 불러다가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곳에서 출력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자, 세이브 앤 클로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선의 굵기요. 선의 굵기를 어디서 지정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선 굵기 어디서인가 지정했었는데, 여기서 선 굵기 지정하지 않았던가요? 그죠?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롯 할 때 선 굵기 지정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럼 어디서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아, 나는 레이어가 편해. 그럼 레이어에서. 나는 출력할 때 칼라 테이블을 수정하는 게 편해. 그럼 칼라 테이블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보통은 두 개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을 둘 다 알려줘야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레이어에서만 선 굵기를 지정하는 것만 배운 분들이 계세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할 때 자, 출력할 때 지금 여기 선굵기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이어에서 지정된 선굵기가 무시되고 여기서 지정한 선굵기로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군데 선굵기가 지정이 돼 있어요. 레이어에도 있고 여기 칼라 테이블에도 있고 두 군데 지정이 돼 있으면 레이어가 무시되고 얘가 지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커뮤니티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레이어로 해서 출력하라고 배웠는데 앞에서 출력한 사람이 칼라 테이블을 출력해서 출력을 망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올라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봐요. 근데 출력은 감독관 자리에서 출력합니다. 앞에 나와서 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출력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출력하고 어떤 사람은 칼라 테이블에서 선굵기 지정해서 출력하고. 근데 하나만 배운 거예요. 레이어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라고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칼라 테이블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앞전에 누군가 칼라 테이블을 썼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하면 레이어 무시되고 칼라 테이블로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선굵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면은 총 2장을 출력하는데 용지는 3장 줘요. 이해되시죠? 도면은 2장 출력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 단면도 입면도 2장을 출력해요. 근데 여분으로 1장 더 줘요. 출력하고서 감독관님 선굵기가 잘못됐어요. 도면 좀 다시 주세요. 출력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원한 굵기가 아니죠. 그 순간 망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라고 올라오냐면 테러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종종 봤어요. 그런 글들을. 테러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런 거 쓰느냐라고 그러니까 성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칼라 테이블을 이용해서 선굵기를 지정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해서 쓰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반반이에요. 원래는 올드 유저들, 저처럼 올드한 유저들은 캐드를 처음 배울 때 레이어에 선굵기가 없었습니다. 레이어에 선굵기 지정하는 게 아예 없었어요. 나중 들어온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한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캐드를 배운 사람들이 레이어에 선굵기가 있었단 말이죠. 생각해 써보니까 편하단 말이죠. 이거 안 쓰고 레이어에 선굵기 쓰는 거예요. 강사들 중에도 이거 안 쓰고 레이어에 선굵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강사들은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써야 되거든요. 저는 둘 다 써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둘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 어떤 걸 쓰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칼라 테이블을 쓰면 여러분들은 카멜레온처럼 칼라 테이블을 써야 돼요. 레이어 쓰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이어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현장은 2개 다 써요. 근데 나 혼자 그 일본말로 도코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독야청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쓰는 대로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같이 쓰셔야 돼요. 만약에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use object line weight로 맞추셔야 돼요. line weight가 이렇게 use 사용하기 object 객체의 line weight 선굵기 이렇게 맞춰주셔야 레이어에 선굵기로 출력돼 버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 그죠?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순차 선택됩니다. 아시죠? 자 1번 선택하고 쭉 내린 다음
Shift 키 누르고 255번. 그럼 전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Use Object Line Weight.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혹은 Use Object Line Weight도 한번 바꿔보시죠. 저는 대체적으로 다 0.1mm로 맞춰놓고 필요한 것만 선의 굵기를 줘요. 그러면 실수하진 않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 굵기를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컬러도 바꿀 필요 없고, 디더나 뭐 그레이 스케일이나 펜 넘버나 뭐 저기 이런 거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라인 타입, 여기 라인 타입 왜 바꿔요? 바꿀 필요 없어요. 엔드 스타일, 조인 스타일, 필 스타일 하나도 바꿀 거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거 없고 요거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라인 웨이트에서 유즈 오브젝트 라인 웨이트하고 선의 굵기하고 두 가지만 바꿔보세요. 요거만 연습 잘 하시면 오늘은 50% 성공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플롯 테이블이요. 프린터 플로터요. 여기 눌러보시면 아마 502 프린터라고 하는 프린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없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 502 프린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 앞에 있는 저 프린터입니다. 자, 프린트 그 다음에 프린터를 설정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할 거 프린터. 어떤 프린터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프린터를 선택하면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됩니다. A3도 있고 A4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저 프린터에는 A4 들어가 있습니다. A4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이요. 어디를 출력할 것인가. 디스플레이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그냥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좀 맥락이 없죠. 익스텐트 그러면 0,0에서 전체를 다 출력합니다. 리밋 기억나시나요? 우리 리밋 배웠던 거? 그 리밋에 지정되어 있는 그 내용만 출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는 안 써요. 디스플레이, 익스텐트, 리밋을 안 쓰고 누굴 쓰냐면 윈도우요.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영역 지정하라고 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영역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영역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플롯 옵셋 있죠. 이 옵셋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프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삐딱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저는 왼쪽 하단으로 조금 도면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른쪽 상단은 도면이 남죠? 왼쪽 하단은 도면이 딱 맞고 좀 삐딱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요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합니다. 센터 더 플롯 출력의 중심 맞추기. 자, 미리 보기. 그러면 가운데로 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운데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요. 플롯 스케일이요. 지금 피트 페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종이에 피트, 맞추기란 뜻이에요. 종이 맞춤입니다. 이걸 풀면 종이 맞춤에 1대 103.3이라고 저는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로 나오던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종이 1mm가 출력했
화면에 100mm. 이게 축척이죠. 1대 100 그럼 뭐예요? 종이 1mm, 그 다음에 실물 100. 그죠? 이렇게 1대 100으로 맞추고, 자, 다시 한번 프리뷰. 그럼 한가운데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프리뷰 해서 보고, 그냥 보는데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얇고 굵고가 나오죠. 지금 보면은 치수가 굵게 나오네요. 왜 굵게 나오지? 컬러 테이블 빨강색, 네, 0.1mm.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시 미리 보기. 어떤가요? 이제 다시 얇아진 거 보이시죠?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도면 확인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도면 확인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어플리 투 레이아웃 적용하기. 얘가 중요해요. 이거 캔슬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어플리 투 레이아웃을 눌러 놓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작업한 이 환경을 기억합니다. 출력하지 않더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 투 레이아웃 누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출력. 다시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아랫부분에 가면 이렇게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모델이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탭이 있죠? 자, 요게 뭐냐면은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는 모형 공간, 페이퍼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종이 공간. 근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출력 공간이 됩니다. 보통 모형 공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페이퍼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요즘은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출력만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냥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보통은 잘 쓰진 않는데 누가 쓰냐면 CAT 2급 볼 때 마지막을 이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작업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작업합니다. 사실은 얘도 아니에요. 얘도 여기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해요. 나머지는 어디서 해요? 바로 이렇게 페이퍼 스페이스로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서 작업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페이퍼 스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옵션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옵션을 띄워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항목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 하단에 레이아웃 엘리먼트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앤 모델 탭. 요거 모델 탭. 여기 하단에 레이아웃 모델 탭. 요건 체크되어 있을 거고, 자, 프린터블 에어리아. 프린터블 에어리아가 여기 점선입니다. 여기 점선이에요. 출력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뒤에 여기 배경. 페이퍼 섀도우, 그림자예요. 얘네를 꺼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CAT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바로 요 위에 보면 칼라 있죠. 칼라 눌러보세요. 시트 앤 레이아웃 되어 있죠. 여기에 유니폼 백그라운드 저 화이트로 놨습니다. 이거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거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색깔 바꿀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크로스 헤어 블랙이네요. 제가 레드로 바꿔봤습니다.
커서가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색상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시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크로스헤어를 블랙으로, 그러면 다시 블랙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요게 아마 블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걸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전체 다 흰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CAT 2급은 여기서 시작해요. 렉탱글 0,0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자, 세팅해 보시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올 내용들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다 체크해주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내용 나오죠. 여기는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여기가 종이입니다. 종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점선 바깥쪽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린터들마다 출력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이 점선 안쪽이 출력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페이지 셋업이요. 이 페이퍼 스페이스, 즉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얘도 명령을 안 써도 되는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중간에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나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나오고, 선택한 다음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뭔가요? 프린터 명령어죠. 네. 모노크롬이고 랜드스케이프고, 자, 이번엔 PDF요. PDF 종류들이 많아요. 어도비 PDF, 오토캐드 PDF, 그 다음에 한컴 PDF. 여러분들은 어떤 PDF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PDF를 선택해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하이 퀄리티 PDF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A3 사이즈, A4 사이즈 297에 210.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1:1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딱 나옵니다. 자, 한번 세팅해 보시죠. 렉탱글 0,0에서 297,210 어떤가요? 테두리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맞아요.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세팅해 볼까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 제가 다른 걸로 선택할 겁니다. 프린터를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HP 프린터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출력할 수 없는 영역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0,0이 어딜까요? 여기가 0,0일까요? 여기가 0,0일까요? 자, 보세요. 렉탱글 0,0에서 297,210 여기가 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경우 0,0이 여기에요.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0,0 하면 여기 나와요. 자, 리밋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 리밋의 위치는 달라요. 이게 모든 프린터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쉬워요.
먼저 명령어를 쓸 겁니다. 그게 뭐냐면 mview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모델 뷰예요. 모델 뷰의 약자입니다. 모델 뷰의 약자예요. 지금 있는 공간은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그죠? 페이퍼 스페이스인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mview, 모델 뷰라는 명령어입니다. 모형 공간 보기예요. 단축키가 mv입니다. 자, 모델 뷰, 그 다음에 클릭. 그럼 끌려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와, 이렇게 모델 뷰를 불러와 보시죠. 여러 개 불러와 보세요. 괜찮아요. 많이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럼 지워보죠. 이 테두리를 클릭하면 돼요. 이 안쪽에는 어차피 선택 안 돼요. 모형 뷰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은 선택 안 됩니다. 이거 선택 안 돼요. 근데 테두리는 선택됩니다. 자, 지워보시죠. 자, 모델 뷰 명령어에 보시면 재밌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네요. 피트, 맞춤이요. 피트를 하면 이렇게요. 0,0에서 여기까지 알아서 딱 맞춰줍니다. 그릴 수 있는 최대 영역을 알아서 맞춰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모델 뷰,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화면 맞춤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거 대각선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이 대각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대각선이. 얘가 필요한 겁니다. 삭제. 그 다음 옆에다가 297,210 옵셋 10mm. 그 다음 여기도 대각선. 그 다음에 이동하기. 미드포인트, 중간점이 미드포인트, 중간점이라. 그러면 이렇게 딱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건 딱 중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 좀 다른 것도 위에 여백이 있어도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PDF 같은 경우는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작업하면 되는데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테두리 설정하는 법 이해되셨죠? 자, 다시 봅니다.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자, PDF. 자, 저는 이렇게 PDF로 세팅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굳이 아까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백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 여백이 조금 있네요. 이렇게 이 정도는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0,0에서 297,210 옵셋 10mm. 자, 여기에 이제 모델 뷰를 불러와야 됩니다. 모델 뷰를 이제 불러와서 쓸 겁니다. 자, 모델 뷰 보니까 2개, 3개, 4개. 한 번에 2개를 불러올 수 있고 3개를 불러올 수 있고 4개를 불러올 수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모형이 들어오는 것. 자,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모형을 좀 불러와 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형 뷰에는 이 모델 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명령어가 mspace라는 명령어가 있고 pspa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space는 모델 스페이스의 약자고 pspace는 페이퍼 스페이스의 약자로 각각 모형 뷰 활성화, 페이퍼 뷰 활성화란 뜻입니다. 모형
활성화, 그 다음에 종이 영역 활성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서 제가 모델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M 스페이스.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얘네들이 선택돼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가 선택이 안 돼요. 얘네들이 선택이 안 돼요. 모형 뷰가 내가 선택한 모형 뷰가 활성화된 겁니다. 다시 P 스페이스, PS.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M 스페이스로 모형 뷰를 활성화시키고, P 스페이스로 페이퍼 스페이스를 활성화시키고, 모델 스페이스 활성화 명령어를 안 쓰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모델 스페이스로 클릭하면 해당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페이퍼 스페이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페이퍼 스페이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절대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모델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모델 뷰 안에 모델 뷰. 이렇게. 모델 뷰가 있는데 다른 모델 뷰 안쪽에 들어있죠. 이런 건 얘는 활성화 못 시켜요. 자, 보세요. 여기 안에 큰 거는 활성화됐죠. 근데 작은 건 선택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 네모나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얘가 활성화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빼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클릭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모델 뷰를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리고 활성화 시켜 보세요. 활성화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밖으로 조금 빼셔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고 쓰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보면 자요.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명령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됐는데, 아니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페이퍼 스페이스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이 확대해 놓으면. 이럴 땐 그냥 명령어 쓰셔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보시면 2개, 3개, 4개 2개입니다. 화면을 둘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호리젠탈 수평으로 2개 위아래 분할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2개. 버티컬 수직으로 2개 분할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3개. 화면을 3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호리젠탈 버티컬은 수평으로 3개, 수직으로 3개예요.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 이렇게 나누는데, 어버브는 위쪽으로 큰 걸 두고 아래쪽으로 작은 거, 빌로우는 아래쪽으로 큰 걸 두고 위쪽으로 2개 작은 거, 레프트는 왼쪽에 큰 거, 오른쪽으로 작은 거 2개, 라이트는 오른쪽에 큰 거, 왼쪽으로 작은 거 2개, 이런 뜻입니다. 자, 봅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어버브 위쪽으로 큰 거, 아래쪽으로 2개. 자, 빌로우 아래쪽에 큰 거, 위쪽으로 작은 거. 그 다음 레프트 왼쪽으로 큰 거,
라이트 오른쪽으로 큰 거. 화면을 6개로 쪼개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 4개. 이렇게 화면을 넷으로 쪼개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폴리고널입니다.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는 거죠. 다각형을 그려서 그 형상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폴리곤을 그려보죠. 폴리곤, 육각형, 엣지, 서클, 원도 그려봤습니다. 자, 모델 뷰, 오브젝트, 이렇게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모델 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제 작업 영역에다 이제 할 겁니다. 모델 뷰 4개, 그 다음에 우상단에 있는 이 항목은 삭제. 자, 레이어드 만들어 볼까요? 자, 모델 뷰, 엠뷰. 자, 엠뷰는 자, 회색으로 놔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해 보시죠. 그리고 그리드가 F7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탑뷰, 여기는 프론트 뷰, 여기는 라이트 뷰. 자, 확대. 프론트 뷰, 아니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자, 맞춰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축척입니다. 축척이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위치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위치 맞추는 방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명령어를 이용해 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MV 셋업. MV 셋업이요. 모델 뷰 셋업의 약자입니다. 모형 공간 설정하기. 이 명령어를 이용하면 각 뷰포트의 축척과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MV 셋업 보시면 뭐 얼라인하고 스케일 뷰포트하고 이렇게 2개입니다. 얼라인하고 스케일 뷰포트. 스케일 뷰포트를 누른 다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하게 맞출 거냐 아니면 인터랙티브하게 맞출 거냐. 유니폼은 균일하게란 뜻이에요. 얘와 얘와 얘의 축척이 똑같은 걸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 유니폼이죠. 엔터. 그랬더니 페이퍼 스페이스가 1입니다. 네, 항상 종이는 1이죠. 그 다음 모형 공간은 얼마예요? 2입니다. 1대2 도면이거든요. 그럼 축척 다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한 번에 축척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이 정렬하기인데 수평으로 정렬하기, 수직으로 정렬하기 이렇게 2가지를 하셔야 돼요. 얼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호리젠탈 얼라인하고 버티컬 얼라인. 호리젠탈이 수평, 버티컬이 수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쓰면 오스냅이 다 꺼집니다. 오스냅이 다 꺼져요. 자, 보세요. 호리젠탈을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호리젠탈이 안 되죠. 그죠?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호리젠탈이 맞춰져야 됩니다. 베이스 포인트 물어봐요.
클릭하고 안 잡혀요. 오스냅이 없어요. 오스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냥 오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냅을 다시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엔드포인트, 인터섹트 두 개만 체크할까요? 여기 끝점 클릭하고 지금 제가 클릭한 이 끝점과 대응하는 끝점이 누구예요? 여긴 거죠. 위치가 맞는 거 보이시나요? 버티컬 마찬가지. 기준점은 여기. 얘와 대응점은 여기. 그러면 위치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여기를 빼고 처음에는 이 점을 클릭했습니다. 이 점과 대응하는 게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쓴 데가 어디예요? 여기 점이죠. 그러면 얘와 대응하는 여기 점, 여기 점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위치나 이거 축척을 맞춰 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축척이 안 맞아요. 그죠? 자, 다 틀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줌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줌이요, 줌. 그때 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영역 지정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 됐었어요. 여기다 2 그러고 엔터. 그러면 2배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2. 그럼 더 확대가 안 돼요. 그죠? 이건 리밋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줌 2x 뒤에 x를 붙이면 돼요. 이건 스크린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줌 명령을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얼마나 확대할 건지 얼마나 확대할 건지 숫자를 쓰고 x를 붙이면 돼요. 기준은 스크린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줌 2x 줌 2분의 1x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줌 2분의 1 xp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뒤에다가 p를 붙이는 거죠. 2분의 1이면 축척이죠. 그죠? 2분의 1인데 xp가 붙었습니다. 뭐냐면 페이퍼 스페이스 기준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가 2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각각 하셔야 돼요. 줌 1 나누기 2 xp 이렇게요. 다시 줌 1 나누기 2 xp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위치 맞추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선을 이렇게 긋고 선을 하나 긋고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동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점이 잡힙니다. 이동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위치 맞출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틀어지는 거예요? 틀이 삐뚤어지는 거죠. 이 틀은 그립 잡아서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맞춰보시죠. 그래서 이 타이틀 블록을 이제 그려서 넣기 시작합니다. 센터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자, 라인 이동하기. 그 다음에 이 테두리들은 어떻게 감추냐면, 자, 해당 레이어를 프리즈 걸면 됩니다. 프리즈 걸면 이렇게 테두리가 감춰집니다. 테두리를 프리즈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CAT급은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보시면, 자, 레이어를 다시 켜고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걸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자, MV 셋업, 아니구나. MV 셋업이 아니구나. MView. 여기 보면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락, 잠그기요. 자, 온 시키고요. 뷰포트를 잠글 겁니다. 온. 그 다음 객체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모델 뷰가 활성화됐는데 안 움직여요. 모델 뷰가 잠겨버린 겁니다. 줌인 줌아웃에서 줌인 줌아웃, 펜에서 잠겨버린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